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제국주의 팽창주의, 한국 역사 이래 최대 위기. 지금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또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 한국의 삼성, SK, 그리고 현대, LG, 바이오생명과학 분야 기업들, 그리고 또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다. 결국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 소비 투자를 늘려서 미국의 고용과 성장에 충성해라, 뭐 이런 얘기죠.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고 무기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미국이 이제는 완전히 경제로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 영토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이 트럼프의 이 극우 독재주의 파시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한국은 역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꾼들이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윤석열 탓이다, 뭐 민주당 탓이다, 이 쌈박질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봐야 합니다. 민비 일족들이 청나라, 일본, 러시아, 그리고 뭐 독일 등등 많은 국가들이 조선을 삼키려 할 때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국제사회의 흐름은 가스라 테프트 밀리아, 또 영국과 일본의 각종 밀약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조선은 넘어가게 되죠, 일본으로. 그리고 인도는 영국이 장악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미국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내부의 취약성 속에서 지금 트럼프는 제국주의 팽창주의, 그리고 독재주의 파시즘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서 트럼프 만세나 외치고 트럼프한테 아부나 떠오려고 하는 이런 매국노 인간들이 넘쳐나고, 길거리에서 완전히 뭐 미국 성조기를 뒤흔들고, 이 한국에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하나님이다, 재림예수다 떠들어대고 있는 저 허경영이도 트럼프 사진을 강조하고 있죠. 정말 이런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 최대 공습, 지옥의 비처럼 결국에는 후티 반군,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란 보란듯이, 그리고 세계 보란듯이 이런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의 모습이고요. 네, 한국의 투자 보따리 기다리는 트럼프, 결국에는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다 생산, 투자, 소비, 여기서 다 해라. 네, 그리고 미국의 고용과 성장에 기여해라, 충성해라. 이런 완전히 제국주의 이 행태, 그동안은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제국주의 팽창주의 형태를 보이는 게 트럼프의 모습이다. 이 극우 파시즘, 독재주의 파시즘을 통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 푸틴 만난 트럼프 특사, 트럼프 푸틴 이번 주에 통화할 것, 결국에는 트럼프가 선택한 것은 푸틴 같은 독재주의 파시즘을, 파시즘 독재를 전개하고 있는 자,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손을 뻗치고 있죠. 네, 트럼프가 깨운 캐나다의 분리주의 씨앗, 국민 10%가 미국 편입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선 트럼프가 이 분리주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 한 번째 주로 만들겠다, 그리고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고 있는 이러한 행태. 네, 이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장악 계획 구치냐, 그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나토 수장 앞에서 그린란드 합병 반드시 일어날 거다. 이러면서 주둔군 증강 및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 군사 옵션에 착수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그린란드 반드시 합병할 거다. 나토도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덴마크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의 광물 자원 확보를 통해서 4차 산업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다. 그리고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 이런 폭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트럼프의 모습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신제국주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서 유일한 미국,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이제 미국 제국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미국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트럼프 전략의 지렛대로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 트럼프가 가져지고 그냥 가질 거다. 네, 미국 권한이다. 요르단을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돈만 주면 아주 스윗해지는 이 남자, 146조 받아낸 트럼프, TSMC. 네, 이 TSMC가 결국에는 미국에 146조를 투자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중국과의 긴장을 유도하면서 이 대만은 불안전한 곳이다, 미국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트럼프가 각종 군사력, 그리고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통한 공격, 그리고 군사력을 통한 위협,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 불안, 관세 불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TSMC는 미국에 146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이런 정황, 그리고 이제 이 삼성, SK 보란 듯이 TSMC를 치켜 세우면서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민감국가 이 추가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이 전략적 모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윤석열이가 기시다, 그리고 바이든한테 충성하는 굴욕 외교를 그동안 벌였죠. 결국에는 이 미국, 일본 숙매 외교 속에서 뒤통수나 제대로 맞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바이든이 시작했다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 핵 보유국이다, 한국은 민감국가 하면서 한국을 더 위태롭게 만들어서 결국에 노리는 것은 삼성, LG, SK, 현대, 그러면서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생명과학, 4차 산업 관련 분야, 이런 것들을 미국에 유치해서 미국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가자지구, 그린란드 다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 미국, 아메리카만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멕시코만도, 이게 지금 완전히 한국 기업과 기술을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죠. 한국이 미국의 상관세 면제 요청, 트럼프 예정대로 발표할 듯, 결국에는 트럼프의 노림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 행복이 많다, 내 덕에 팽창 성공.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우익들, 우파들, 그리고 극우라는 자들, 국힘, 트럼프 비판에 대한 트럼프 비판 한마디도 못하죠.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칭찬하고 김정은을 추켜세우는 이런 행태, 그리고 히틀러는 살인자 아니다, 월가도 질려버린 머스크의, 네, 그래서 이 히틀러 스탈린이 아니라 공무원이 살인했다, SNS 글을 공유했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비판 본물, 매우 충격적이고 무책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머스크도 완전히 트럼프하고 극우 파시즘,
극우 독재주의 파시즘에 완전히 매몰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 공항에서 잡힌 필리핀의 트럼프, 두테르테, 이 두테르테를 도리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추켜세우고 튀르키예 독재자를 또 추켜세우는 그런 트럼프의 모습. 시진핑이가 헌법을 바꿔가지고 영구 집권하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추켜세운 트럼프. 이 트럼프가 충분히 저 푸틴이 결국에는 헌법을 바꿔가지고 영구 집권하는 것처럼 영구 집권에 나설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김건희 윤석열에게도 나타난 이 노사관 수첩을 통해서 이런 정황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시진핑이 6월에 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윌 스트리트 저널 WSJ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얻어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TSMC의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46조를 받고 나흘 만에 뒤통수 트럼프 대만 미국의 반도체 훔쳐갔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한국에도 조금 반도체 있다. 그러면서 대만이어서 한국을 압박을 하겠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우크라이나 버리는 트럼프, 대만도 포기하나. 결국에는 먹을 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저 숭배 외교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은 대나무 외교를 하는 거예요. 뿌리는 튼튼하고 가지런도 흔들리면서 미국도 내 친구, 중국도 내 친구 하면서 균형 외교, 국익 외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심각한 문제예요. 혼자 싸워라, 트럼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 중단,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한국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젤렌스키는 독재자다, 트럼프 공격, 우크라이나의 광물 채굴권 갈등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독재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 파시즘을 통해서 미국의 이 팽창주의를 꾀하고 있으면서 어느 나라든 다 집어삼킬, 어느 나라의 기업이든 이익이든 기술이든 과학이든 다 집어삼킬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빨리 저 윤석열이를 탄핵하고, 그리고 김건희를 심판하고, 국힘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균형 외교, 그리고 완전히 국익 외교 방향을 태세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이제도 대한민국은 한국 몽골 국가연합, 네, 한국 카자흐스탄 국가연합, 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몽골이라든지 또는 우즈베키스탄, 네, 키르기즈스탄 이런 데는 역사, 이 단군의 역사라든지 배달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공유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베트남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연합, 네, 우리가 유럽 국가연합처럼 국가연합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러면서 한국의 이 원화도 준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일본의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라든지 유럽의 유로화 이런 거는 준기축통화죠. 근데 한국은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돈으로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교역할 때 직거래해야 한다. 원화와 인도네시아 돈. 그리고 어떤 나라든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과학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버튼만 누르면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국도 핵 보유를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러한 부분을 전 세계를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인도나 파키스탄이 결국에는 풀만 뜯어먹을 각오를 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했죠.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아닌 결국에는 미국의 약탈주의 경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의 트럼프가 이 김정은하고 손을 잡으면서 거래를 할 시에는, 그래서 북한의 개발권을 미국이 가져가고,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해주면서 한국의 각종 기업과 기술을 다 미국으로 뺏어가면 한국은 개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전 세계의 이 정황, 국제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 지금 윤석열 탓이다, 이재명 탓이다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를 빨리 심판하고, 김건희를 심판하고, 허경영이, 정강훈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국힘을 해산시켜버리고 내란 세력, 내란 부역자 처벌법을 통해서 내란 사회의 이 부역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느냐,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공급망을 확대하고 우리의 경제지도, 문화지도를 넓혀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홍익인간, 제세이하 이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그리고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세계를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